자, 여기 무리식 무리함수 정리할 건데 무리식 쪽은 포커스가 사실은 아니죠. 그냥 무리함수가 포커스이기 때문에 무리식은 그냥 가벼운 수준에서만 나오는 거고 아마 시험 문제 아예 무리식에 관련된 얘기는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그냥 굳이 언급은 안 할게요.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바로 거기 무리함수 그래프 분석부터 좀 들어갈 건데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함수는 일단 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만 접근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선과의 뭐 교점의 개수라든지 뭐 역함수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식으로만 접근해도 다 가능하지만은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으로만 접근하게 되면은 답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식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림을 함께 그려가지고 그림을 보조수단으로 일단 삼아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무리함수의 이제 기본 형태를 만약에 놓고 얘기한다면은 y는 루트 ax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죠? ax 형태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a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커지죠. 작아지는 건 아니고 계속 커지긴 커지는데, 그지? 이게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그 증가 폭이 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림 자체가 이제 그려놓고 봤더니 굉장히 심심하죠. 심심하기 때문에 별로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다고 봐요.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의역을 봐야 되는데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지? 여기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치역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 0보다 큰 쪽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치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이 정도 정의역, 치역 정도는 일단 확인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증가함수죠. 물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감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이기도 하고 감소함수이기도 해요. a 값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증가함수이기도 하고 감소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역함수가 존재하죠. 자, 역함수가 존재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역함수가 뭔지를 한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 아시겠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무슨 함수지?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가 됩니다. 반쪽짜리 2차 함수가 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직접 한번 구해보자고. 역함수를 구할 때 x랑 y를 자리를 바꿀 거니까 여기는 이제 x가 될 거고, 일단 식으로만 한번 접근을 해볼게. 여기가 지금 ay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거고, 그럼 여기는 ay가 되고 여기 x제곱이 되잖니, 그지? 그래서 y는 a분의 1을 만약에 넘기면 a분의 1 x제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일단 여기서 꼭지점 좌표가 이렇게 나올 건데 이 꼭지점 좌표가 현재 0,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가 잰 거니까 여기에 있는 꼭지점도 이렇게 바뀌었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바뀌어도 0,0인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무리함수가 있으면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점이에요. 그죠? 시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작점이 역함수의 관점으로 갔을 때는 2차 함수의 꼭지점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x랑 y가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선 0,0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도 그대로 0,0인 상태가 됐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는 x랑 y 자리를 바꿨을 때의 꼭지점 좌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여기서도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역함수를 하게 되면 이게 y가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여서 어찌됐건 이쪽 범위이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뭐냐면 이런 거가 있어요. 자, 역함수에서 봤을 때 여기가 개수가 a분의 1이고 원래 함수에서는 여기가 a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개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루트 2x 플러스 3이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얘는 시작점이 몇 컴마 몇인가요? 0,3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려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는 얼마가 될 거라고? 3,0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개수가 지금 2잖아. 그지?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의 식으로 쓰면 얘는 2분의 1의 x-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물론 이게 플러스 0인 거고. 무슨 말인지 돼? 알겠지? 물론 이 2차 함수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반쪽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이거 보고 역함수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 보고 이놈의 역함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x제곱의 개수랑 역함수의 그지? 역함수를 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나오니까 x제곱의 개수랑 여기 루트 안에 있는 x의 개수를 곱했을 때 반드시 1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그래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어떤 선대칭이나 점대칭성 같은 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점대칭성도 없고 선대칭도 없어. 어디에다가 이렇게 뭐 대칭을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든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점대칭성, 선대칭성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뭐는 있냐면은 곡선이기 때문에 볼록성 정도는 있어요. 아시겠죠? 볼록성 정도는 있습니다. 자, 지금 얘들아 이거는 지금 무슨 볼록이야?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이야. 알겠지? 위로 볼록하지 위로 볼록한데 위로 볼록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개의 점을 잡았을 때 요 현보다 요 호가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해낼 수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기울기의 관계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잡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꼭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어떤 점을 잡아서 이 기울기를 잡고 그 다음에 요 점이랑 요 점을 이렇게 잡았어. 그래도 기울기가 어디가 더 커? 지금 노란색 쪽 기울기가 더 크다는 거 보이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위로 볼록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볼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적인 관점도 같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야 지금. 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무리함수 그래프를 기본적인 라인을 일단 좀 분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무리함수의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식세우기까지가 이제 같이 나오는데 자,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그 다음에 식세우기. 네. 우리가 심플한 것만 주로 하다 보니까 이 식세우기를 약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식세우기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어요. 일단 아시겠죠? 자, 일단은 평행이동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작점인 거기 때문에 이 시작점이 얼마만큼 평행이동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루트 2x가 있었을 때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세 칸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루트 2의 x-1에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실 거예요. 그지? 이렇게 그냥 식 들어가는 거 알 거고 그럼 시작점이 그냥 다 통째로 옮겨지기 때문에 여기 1,3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대칭이동을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여기를 y는 루트 2x라고 했다고 치자고 이렇게 그지? 루트 2x라고 했다고 치면은 얘를 만약에 대칭이동 시켰어. y축 대칭이동 시키면 식이 이렇게 써지겠지. 그러면 이제 x의 부가 바뀌었을 거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얘를 만약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x라고 식을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마이너스 2x라고 쓸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얘를 만약에 x축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x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인이 총 4가지의 라인이 형성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1번과 3번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묶어볼게. 1번과 3번 2번과 4번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오케이?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해놨다 지금?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거죠. 1번과 3번은 증가함수인 거고 2번과 4번은 감소함수인 겁니다. 괜찮죠? 자, 여기는 증가함수고 여기는 감소함수예요. 괜찮죠? 또 이번에는 만약에 1번과 2번 3번과 4번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케이? 자, 1번과 2번 3번과 4번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걸까요? 뭐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1번과 2번은 기본적으로 y값이 양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3번과 4번은 기본적으로 y값이 음수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마이너스가 루트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반드시 튀어나와야만 하는 구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이 1번과 2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y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괜찮아? 그러니까 y는 한마디로 루트 이렇게 쓰고 뭐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이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y값이 0보다 기본적으로 작거나 같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y는 이 상태로 피식 표현이 안 되고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한 가지 더 해볼게. 자, 제가 지금 1번과 2번은 y값이 0보다 크고 3번과 4번은 y값이 0보다 작다.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다른 기준도 하나 더 있거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볼록성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1번과 2번은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이야. 이것도 위로 볼록인 거 맞죠? 이것도 위로 볼록이야. 자, 보세요. 위로 볼록이라고 해도요.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더라도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위로 볼록한 상황이야. 현보다 호가 위에 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현보다 호가 더 위에 있다고. 다시 3번과 4번은 어떻게 됐어? 아래로 볼록이에요. 현보다 호가 더 아래에 있어, 이번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기도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는 위로 볼록이기도 하고 3번과 4번은 아래로 볼록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보세요. 얘가 위로 볼록이고 여기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1번과 3번이 있어. 1번과 3번을 보면은 1번과 3번은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쭉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떤 함수들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을 거거든. 만약에 점 3개를 내가 알고 점 3개를 알고 이게 1번인지 3번인지를 판단해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볼록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점이 이렇게 찍혔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비교하면 이쪽 기울기가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건 무슨 볼록이 된다? 아래로 볼록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가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증가가 되니까 당연하게 3번 계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거꾸로 만약에 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갔어. 그래서 이번엔 기울기가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기울기가 증가는 하고 있는데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1번 계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둘 다 증가야. 증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굳이 차별성을 두자면은 볼록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볼록성을 볼록성을 가지고 1번인지 3번인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똑같은 얘기가 2번과 4번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뭔가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만약에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저런 도구들도 같이 엮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식 세우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시작점을 어디 몇 컴마 몇인지를 알았다고 치자고, 여기가 만약에 1,3이었다고 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식 자체가 달라질 거거든? 식 자체가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식 자체를 세울 때 루트 a의 x-1 플러스 3 이렇게 세워야 될 때도 있고, y는 마이너스 루트 a의 x-1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은 이 1,3을 기준으로 또 다른 점이 이거보다 위쪽에서 찍히느냐 아래쪽에서 찍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거보다 위쪽에서 찍힌다라고 치면 이 식을 사용하시게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보다 점이 아래쪽에서 찍혀 있으면 결국 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마이너스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스스로 붙여주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보다 아래쪽에서 찍히게 되면 요 점 쓰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 그리기는 그냥 그 순서에 맞춰서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일단 시작점을 먼저 잡아야 되죠.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일단 분수함수가 아니지, 무리함수에서는 일단 시작점을 먼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모양을 결정해야 됩니다. 모양을 결정지는데 그 모양이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4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4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4가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냐면 x랑 y에 붙어있는 부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얘는 x랑 y의 부호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또 찍어야 돼? 한 점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리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결국에 시작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시작점을 몰라. 내가 무리함수 하나를 식을 세워야 돼. 나한테 필요한 점 몇 개일까요? 필요한 점 3개입니다. 3개.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루트 안에 여기가 1차식인 무리함수만 다루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지? 루트 안에 1차식인 무리함수만 기본적으로 2차식은 안 다룬다. 알겠지? 물론 학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오면 어차피 뭐 절대값 함수로 바뀐다든지 원형에서 위쪽만 있던지 아래쪽만 있던지 뭐 그런 패턴이 될 건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선생님들이 내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왜냐면 교육과정을 좀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안 나올 거고, 루트 안에 이제 1차식인 무리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잖아요. 맞죠? 그럼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2차 함수의 반쪽을 이렇게 뒤집은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2차 함수를 만약에 결정하려면 상황이 2가지 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꼭지점을 알고 또 다른 점이 있으면 식이 완성이 돼요. 맞죠? 근데 그 꼭지점을 무리함수에서 누가 역할을 한다고? 그 시작점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작점과 또 다른 점이면 식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을 몰라. 꼭지점을 몰라. 그러면 점 몇 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합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를 구성하기 위해서 a, b, c를 찾기 위해서는 점 3개가 필요하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꼭지점, 그러니까 시작점이 아닌 어떤 점이 필요하다라고 치면 식이 완벽하게 세팅되기 위해서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 3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도 점의 형태를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지? 어떤 점이 이렇게 지금 증가하게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증가하게 되면 패턴이 1번 패턴 아니면 3번 패턴도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1번 패턴과 3번 패턴은 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1번 패턴은 이렇게 써지는 거고요. 식의 기본형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는 거고, 3번 패턴은 이렇게 식을 잡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시작점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야. 이게 시작점이라는 보장이 없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1번과 3번은 둘 다 증가하기 때문에 이 형태일 수도 있고 이 형태일 수도 있는데, 이 둘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면 이것에 뭘 보고 판단한다고? 기울기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울기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상태가 돼서 1번 계형이니까 요거 말고 요걸로 식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시작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시작점이 안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본 바로는 어차피. 그러니까 무리함수에서는 저 시작점이 그렇게 중요하고 2차 함수에 마치 꼭지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잡고 모양 결정하시고 나머지 한 점 찍어주면 식 자체는 완벽하게 세팅이 된다. 됐지? 근데 그 중에서도 플러스가 붙을 건지 마이너스가 붙을 건지는 점을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입니다. 이것도요, 솔직히 말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잖아요. 굉장히 난해할 만한 이야기가 많아요.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와 교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결국에 이제 fx라는 무리함수가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얘의 역함수가 또 있는 거죠, 이렇게. 2차 함수 반쪽짜리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뭘 푼다고? 이거를 푸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꽤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 근데 이거의 근의 종류가 2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첫 번째 패턴은 fx는 x를 만족하는 이 근의 패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fa는 b가 되면서 동시에 fb가 a를 지나는 이런 우연에 가까운 일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a도 근이 되고 b도 근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괜찮죠? 네. 이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모두에서 나오는 근인 거고요. 이거는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나오는 근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무리함수를 생각해 보자고. 무리함수는 여러분 이렇게 1번과 3번 계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증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함수가 1번 패턴이거나 3번 패턴이면 그냥 이걸로 하면 돼. 맞지? 이걸로 하면 되는데, 이걸로 해서 교점 잡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가 이런 식으로,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교점이 생겨야 안 생겨요? 교점이 안 생기는 거죠? 교점이 안 생겨. 그러니까 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무리함수의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아예 연계가 될 수도 있다고. 빵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접하는 경우니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낮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갈 때도 있으니까 이때는 두 개가 되기도 하고요. 한 개인 경우가 이거 말고 또 있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한 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한 개랑 이 한 개는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 인정하실 거야. 맞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접하는 상황이니까 판별식의 입장에서는 0인 상황인 거고 이건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를 기준 삼아서 그래프를 그려봐 가지고 이거보다 더 y절편에서 낮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세팅이 필요한 거죠. 일단 식으로서는. 맞지? 그건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다르지 않지.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부분까지는 워낙 많이 한 거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 거야. 그리고 솔직히 이런 개형조차 잘 안 나와. 그지? 보통 다 이 개형에서 끝나죠. 맞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2번과 4번 개형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2번 개형이 이거죠. 그 다음에 4번 개형이 이거고요. 괜찮죠? 이게 좀 골치가 아픈 거야. 만약에 나온다 치면. 알겠지? 그럼 봐봐. 감소함수고 감소함수에. 그러면 1번 근도 가능, 2번 근도 가능, 둘 다 가능하다는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봐봐. 두 번째 근은 무조건 근이 나오면 몇 개로 나온다고? 세트로 나와. 짝수개로 나와. 2개, 4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안 나오던가?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y는 x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요 점을 지나는, 요 별표를 지나는, y는 x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이 그림은 오히려 이제 헷갈리기만 하니까 사실 이거랑 이거 똑같거든요. 어차피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보자. 요 3번 상황, y는 x가 여기 있어. 그럼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몇 개일까? 0개야.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 2번 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불가능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원함수랑 역함수는 얘를 y는 x에 뒤집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점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만나지를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만나질 않아. 이건 0개야. 자, 여러분 여기는요. 몇 개야? 교점 개수. 이거 그냥 한 개야. 100% 한 개야. 왜? 그냥 이걸 기준으로 뒤집으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또한 한 개야. 됐지? 이건 아예 0개고. 자, 그럼 이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이 상황일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해가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에다가 플러스 두 개에서 세 개가 나오는 것까지 가능해요. 오케이?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한 개는 그냥 이것만 나온 거야. 왜냐면 이렇게 교점이 하나 있잖아, 지금. 맞지? 그럼 2번 근은 발생을 안 한 거예요. A, B를 지나면서 동시에 B, A를 지나는 상황이 안 생긴 거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특별한 일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특별한 일인 거기 때문에 이때의 근은 그냥 한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가 가능해요, 이제. 이런 경우가 가능한데, 여기 교점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랑이 대칭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y는 x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가 뭐 0,3인데 여기가 3,0인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관계가 이제 한 쌍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어?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선생님 2개 말고 4개는 안 되나? 6개는 안 되나? 8개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 그건 식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식이 루트 식이에요, 여러분. 무리식.
그리고 여기는 몇 차 함수라고? 2차 함수잖아 어차피. 그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제곱을 하겠지. 그럼 루트를 제곱하면은 여기는 1차식으로 바뀔 거야. 그럼 여기는 몇 차식으로 바뀌지? 4차식으로 바뀌겠지. 2차 함수를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함수 이 방정식이라고 본다면은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4차 방정식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럼 4차 방정식에서 근은 맥시멈이 4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3개, 아까 근데 이 근은 2개, 4개, 6개 이런 패턴으로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2개가 더 얹어지면 5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그러니까 봐봐. 난 개인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좋겠어.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편하게 맞을 수가 있거든. 잘 봐. 무리함수랑 만약에 역함수의 교점을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게 아닌데 특별하게 이 3개라는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이 상황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 F가 무리함수인데 역함수와의 교점이 있는 거야. 역함수와의 교점에 X좌표를 얘기를 했거든? 알겠어요? X좌표가 예를 들어서 1, K, 4 이렇게 있다고 쳐 여러분. K는 여기서 1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애래? 무슨 말이야? 이해되겠니? 됐어? 그럼 잘 봐.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실은 뭘까 그러니까 1K4인데 봐봐. 여기서 확실하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 이 3개가 나올 때 말이야. 3개가 나올 때 서로 다른 3개니까 대소관계가 있겠지.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가장 큰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0% 그 중간계 y는 x에서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점과 이 점은 y는 x를 기준으로 넘나드는 애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는 이거보다 위쪽, 하나는 아래쪽에서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y는 x를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사이즈가 y는 x와의 교점이고 이 나머지 2개가 쌍으로 나오는 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정보를 뽑아야 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F1이 얼마다? 4고 F4는 얼마다? 1이고 FK는 얼마다? K다. 이 3가지의 정보를 뽑은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이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학생들이 뭐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요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괜찮을 수 있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마지막은 다들 아시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말하고 지나갈게요. 여기는. 자,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 별로 할 말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뭐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죠? 무조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직선의 유형은 둘 중에 하나죠? 뻔한 거예요. 분수함수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사실 무리함수에서 저 직선의 패턴이 더 정형화되어 있는데 한 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점 하나를 주고 이렇게 기울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 개수를 세팅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울기는 딱 이미 준 다음에 이 절편값으로 그죠? 교점의 개수를 세팅하는 문제 패턴은 2가지밖에 없어 어차피. 됐지?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그죠? 판별식은 사용하면 안 되고 유일하게 써야 될 판별식은 뭐밖에 없다? 판별식이 0이다. 이게 접한다. 요거 하나만 딱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교점이 하나다. 그럼 이것만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얘도 하나의 보조수단일 뿐이야.
알겠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나도 이거는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접하지 않고도 교점이 하나일 수 있는 방법은 꽤 많거든요.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판별식 0이다를 이용해서 접한다를 찾는다는 거는 결국 요런 상황, 이렇게 지금 접하는 상황 이거 하나만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아시겠죠? 네. 네, 그냥 이 정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이제 무리식 문제를 아예 안 넣기가 조금 이제 양심상 좀 찔려서 그냥 넣은 것뿐이고, 너무 쉬운 것들은 그냥 제끼면서 갈게. 알겠지? 4번부터 갈게요. 그냥 4번부터 해도 지금 빠듯할 것 같아. 일단 자 4번 볼게. 범위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5부터 8까지. 이 범위 내에서 교점이 하나여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gx가 교점이 하나여야 돼. 교점 하나. 이건 좀 보세요. 분수함수랑 무리함수의 관계를 이런 범위에 제한 없이 내기는 힘들어요. 아시겠죠? 범위에 제한이 없으면 또 접하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접하는 상황을 만들려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접하는 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넘겨가지고 곱해서 제곱하면 끔찍한 식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예 범위에서 벗어나.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무리함수가 나오고 분수함수가 같이 나와서 어떤 방식으로 만난다 이런 걸 만약에 요구할 때는 정확히 저렇게 정의역의 범위가 딱 제한돼 있어야 돼. 그래야만 문제로서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얘는 그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2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생각해보면 될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3x 얼마야? 플러스 6이고 플러스 3이 더 추가돼야 되니까 어찌됐건 이런 그림이 되네. 그지? 이런 그림이 될 거고 5에서부터 8까지를 볼 거니까 여기가 5, 여기가 5, 여기를 8 정도로 볼게요. 그럼 그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는 0,k가 시작점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0,k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이 패턴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0,k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이면은 한 대충 이 정도 라인 어딘가에서 출발하는 거네. 그지? 여기 어딘가에서 출발 0,k 어디서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이거에 대한 굴곡의 라인은 다 정해져 있고 이 k 값에 따라서 이게 위아래로 그대로 움직였다가 내려갔다 할 뿐입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처음으로 만나는 상황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요 점을 통과할 때부터 처음 만나게 될 거고 맨 마지막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결국 K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의 K는 결국에 요때를 지날 거니까 여기가 얼마야? 8, 집어넣으면 6분의 마이너스 24에다가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5죠. 여기를 지날 때의 K 값을 구해주시고 여기다가 대입하셔서 그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 5, 또 집어넣으면 3분의 마이너스 15 플러스 9니까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2. 네, 그래서 또 요 점을 지날 때의 K 값을 구해주셔서 K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최소니까 어차피 요것만 구하면 되네요. 네. 자 그러면 되겠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이번에는 5번, 6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애들이 많어 그리고 막 좀 섞여 있어 수준 차도 좀 나고 그러면 내가 다 하겠어.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어서 그냥 7번 바로 갈게요. 자, 7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랑요 여러분 fx랑 f의 역함수랑 이것의 근의 합을 한번 구해볼게요. 근의 한번 합을 구해볼게요. 자, 물론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증가거든. 증가니까 그냥 이거랑 는 x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 돼요. 맞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근데 좀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자. 봐봐. 뭐냐면 지금 얘가 여기가 지금 3,3이잖아 여러분. 3,3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이렇게 지금 간 거야. 근데 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고 3,3에 대해서 꼭지점이 또 3,3이겠지. 자리를 바꿔도 3,3이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랑 여기 지금 x좌표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얘기야. 맞지? 이해돼? 그럼 난 차라리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어차피 y는 x와의 교점이 얘랑 얘의 교점일 수도 있지만 이 2차 함수랑 y는 x와의 교점으로 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거의 역함수가 f의 역함수를 한번 우리가 그냥 식으로 바로 한번 구해보자고. 알겠지? 맨 앞에 개수는 2분의 1인 거 아실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x-3의 제곱 더하기 3일 뿐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거랑 뭐? 어차피 x와의 교점을 찾을 거야. 괜찮지? 그러면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x-3의 제곱 플러스 여기다 2를 곱한 거야. 플러스 6이고 여기가 그냥 2x가 될 뿐이니까 이거 정리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6x고 이거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8x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어차피 지금 두 근의 합인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근의 합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5일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됐지? 자, 오늘 이제 할 것 중에서 사실 9번과 10번을 제가 좀 먼저 할게요. 9번이 제일 어려워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문제가 좀 신경질적이라고 해야 될까?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낼 수 있는 것 중에 거의 난이도가 거의 이거보다 더 높은 게 별로 없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 일단 자, 일단은 이렇게 돼요. 일단 어떤 가조건에 의하면요 x의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에서 함수식을 봤을 때는 여기가 루트 x 플러스 1입니다. 일단 다른 곳에서는 몰라. 일단 적어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는 저 함수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자, 두 번째 조건. 이게 항상 성립을 한대요. 그럼 보세요. 자, 이런 식은요 제가 정확하게 뭔가를 정리해드리거나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 문제에서 자기 멋대로 그냥 낸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럼 그냥 우리는 이걸 보고 저기 뭔 뜻이지? 한번 해석해 보면 돼. 별게 아니야. 그냥 봐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플러스 2가 없다고 생각해 볼래요? 그러면 주기함수라는 거 아시겠어요? 주기가 4인 주기함수. 반복. 이해되세요? 됐죠?
어차피 여기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3이니까 사이클이 4로 돼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 그림이 반복된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거기다가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플러스 2를 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런 거지. x1, x에다 1 넣어봐. f1에 비해서 f5가 이만큼 커진 거예요. 이해돼? 2를 집어넣으면 f2랑 f6의 관계는 f2에서 1로 갈 때 이만큼 더 함수값이 커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봐봐.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3이 이렇게 있지. 플러스 2가 없다고 하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야. 알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서 두 칸 올라간 거 이렇게. 가면서 두 칸 올라간 거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오셨죠? 네. 그러면 자, 얘를 가지고 제가 대충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지금 뭐 마이너스 1 여기를 3쯤이라고 칠게.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7이 나올 거니까 여기가 7 그 다음에 여기가 뭐 11 뭐 이 정도로 갑시다. 그럼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지금 지나갈 거고 3 집어넣으니까 얼마니? 2가 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지? 여기가 2야. 그래서 2를 준 거구만. 이게 그대로 가서 두 칸이 올라간 거야.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 점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갈 때 X축 방향으로 4,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이 점이 이 점이 된 거고요. 또 다른 점을 봤을 때 여기도 4, 여기 이만큼 가서 이게 그대로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그냥 간 거야. 모든 점이 그렇게 움직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괜찮아요? 반대쪽도 그래. 여기서도 얘가 뭐 마이너스 5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5.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거야. 이게 쭉 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까지는 그래 할만해 솔직히.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그래프랑 y는 ax 플러스 1이라는 이 그래프의 교점이 4개가 돼야 돼. 그리고 a는 기울기가 2분의 1보다는 커야 된대. 아시겠죠? 자 보세요. 0,1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봅시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y1 맞죠 지금? 그러니까 얘가 0,1을 지나니까 한마디로 요 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0,1인데 이 직선도 0,1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미 교점으로 나와 있어. 그지?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교점이 4개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뭐가 골치가 아프냐면 교점이 여기도 생기고 이쪽에서 생긴다고. 이쪽에서도 여기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쪽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쪽만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일단은. 알겠지? 근데 잘 봐. 여기서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저 2분의 1 있죠. 2분의 1. A가 2분의 1보다 크다? 2분의 1? 이거 뭔데?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2분의 1이 왜 나왔지? 그리고 봐봐. 이게 필연적이기도 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0,1인데 어떤 직선을 그려야 돼. 근데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지가 되게 난해. 그랬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요. 접선이에요.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이게 접선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만약에 요 점을 지나요. 어떤 직선이.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이렇게 접해요. 이렇게 어떤 직선이. 접해? 그러면 교점이 하나로 끝나죠. 근데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러 이렇게. 혹은 더 완만해. 그럼 교점 개수가 2개가 돼버리죠. 교점 개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은 요 점에서 내가 뭔가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접할 때랑 접하지 않을 때랑 교점 개수가 확연하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점에서의 접선이 뭐지? 이걸 좀 궁금해야 돼. 알겠지? 안 궁금한데 궁금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봐봐 이제 뭐냐면 여러분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만약에 구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y는 mx 플러스 1이라고 두고요. 얘랑 얘랑 접하면 되는 거잖아. 어찌됐건. 그때 m 값을 구해주면 되잖아. 됐지? 자 그래서 mx 플러스 1은 이 mx 플러스 1이라고 쓴 거는 0,1을 지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접할 때의 m 값을 먼저 구하고 싶으니까 그 기울기를 정하고 싶으니까 루트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요. 맞죠? 근데 이게 지금 판별식이 0이어야 돼요.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고요.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얘들아. 판별식을 써봐도 돼. 알겠지? 판별식을 써서 구해도 되고 그냥 상수항이 없으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m 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때의 m 값이 2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의 접선이 2분의 1이라고 여기가. 기울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보다 A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더 커야 돼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지? 그럼 잘 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또 뭐가 재미있냐면은 재미없어. 근데 아무튼 굳이 한번 하자면 이런 거야.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0,1에 해당되는 지점이 여기도 있어. 그지? 얘는 얼마일까? 4,5겠지. X축 방향으로 4칸, Y축 방향으로 4,5 아니야 미안해. 4,3 되겠지. 이 점에 해당되는 거 여기 또 똑같이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2분의 1짜리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봐봐. 얘가 4, 얘가 2가 갔어. 이렇게. 무슨 말이야? 이 점이, 이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원래 직선이랑 똑같은 거 느껴지니? 왜? X 증가량이 4고 Y 증가량이 2여서 그래. 기울기가 2분의 1만큼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점, 모든 점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점들은 다 똑같은 접선을 공유하고 있어. 이렇게. 괜찮으세요? 됐죠? 이 접선이 뭐라고 지금 다?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인 거라고.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봐봐.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보다 만약에 더 크면 이쪽에서는 더 이상 만나지 않죠. 이거보다 이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더 이렇게 싹 커졌어. 그럼 이쪽에서는 더 이상 생기는 게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어디만 생각하면 돼? 이쪽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그럼 이쪽에서만 몇 군데가 생기면 돼? 교점이 4개 생기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문제 신경질적이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좀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 이렇게 이 뒤쪽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알겠지? 뒤쪽만 한번 그려보자. 이것도 지울게요.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요 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건데 이거의 기울기가 현재 지금 여기가 똑같은 접선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이거보다는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요점을 지난다고 치면은 교점이 하나, 두 개에서 끝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요렇게 해서 더 이상은 안 만나잖아. 여긴 이렇게 가고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가는 거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2분의 1씩 이렇게 2분의 1씩 커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가파르게 가는 거니까 더 이상 교점이 안 생겨요. 그럼 교점이 몇 개냐면은 2개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교점이 4개까지 가게끔 만들어야 돼. 그럼 만약에 이 점을 지나면서 요 점 말고 요 점을 지난다고 한 번만 생각해 보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 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 여기 교점 하나, 여기도 한번 통과해야 되고 셋, 4개가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됐죠? 자, 여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된다고, 여기를. 그지? 그러니까 교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더 이상은 안 생기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됐지? 그러니까 교점이 4개가 되려면 결국 어느 점을 지나야 되냐면 요 점을 지나야 돼. 알겠어? 그럼 요 점을 지나야 되는데 요 점이 어디냐면은 요 점이죠, 요 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점이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얼마냐면 마이너스 5,2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이 점은 얼마였냐면은 여기가 0,1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구하는 게 A값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5분의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한 요소가 많아요. 근데 아무튼 그냥 한번 경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얻어갈 수 있는 건 있잖아. 이런 거는 얻어갈 만한 충분한 표현 아닌가요? 그죠? 그냥 이런 걸 보고 외워서 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뭔 뜻인지를 생각해 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 되게 필요한 얘기거든. 그런 걸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10번 볼게. 오늘 것도 찍다가 날아가면 이제 다음부터 안 찍을 거야 그냥. 진짜 열받아가지고. 자, 10번 볼게. 10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f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고 x가 2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여기는 gx라는 어떤 함수식이 나와 있고요. 루트 x-2 플러스 a래요. 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gx는요 이렇게 생겼대요. 이러면서 분수함수란 얘기지 지금. 이 식을 만족해야 된대. 이 식을 만족해야 된대. 의미심장하죠? 기억나실 거야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f의 치역은 y가 3보다 작대요. 다조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fx1과 fx2가 서로 달라야 된대요. 조건이 3개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갈까요? 일단 얘는 1대1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에 치역이 3보다 작은 건 뭐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 얘를 보면은 좀 느낌이 오실 건데 얘는 지금 4,3에 대해서 점대칭돼 있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맞죠? 4,3에 대해서 점대칭돼 있다. 그러면 저기서 지금 대칭의 중심이 마이너스 b, c잖아요, 여러분. 그지? 마이너스 b, c가 대칭의 중심인데 얘가 지금 4,3인 거라고 이렇게. 맞지? 그래서 b 자체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c는 3이 돼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만약에 gx를 만약에 식으로 써보면 x-4에 3x-4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림을 그려볼게. 지금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 다음에 만약에 개형을 보자면은 요거 3x-12니까 플러스 8이 필요해서 어찌됐건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죠? 네. 근데 x가 2보다 작을 때만 적용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x가 2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럼 여기 2일 때를 지금 뭔지 모르니까 한번 넣어서 찾아볼게.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6에서 빼니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이네. 그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2,a를 기준으로 여기에 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이거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2,a는 결국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요 선 어딘가에 2,a가 있는 거야. 그지? 2,a가 있어. 자, 근데 1대1 함수가 되면서 또 치역은 3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뻔한 얘기죠. 요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야만 그게 형성되는 거죠. 치역은 3보다 작고 그러면서 1대1 함수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아래가 가면 1대1 함수가 되는 건 맞는데 치역에서 3보다 작은 게 아니고 여기 빵꾸가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은 이거보다 올라가게 되면 치역은 3보다 작은 게 맞을 수도 있으나 그지? 대신에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4,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됐죠? 네. 그러면 다 잡았으니까 이제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 이제 별 게 없으실 거고 그렇게 하면 아마 k 값이 마이너스 1번이 답이 나오시면 될 겁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